시작은 어떤 일이나 행위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지점을 가리킨다. 단순한 출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방향과 결과를 예비하는 행위로 동서양 모두에서 주목받아 왔다. 이 시간에는 어휘, 명칭, 어록, 격언, 속담을 통해 시작이라는 개념의 다양한 층위를 살핀다. 유시자 필유종이라는 말이 있다. 한자로는 유시자 필유종이라 쓴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침이 있다는 뜻이다. 이 표현은 양자법원에서 나온 것으로 시작을 종결과 불가분의 관계로 본다. 시작은 그 자체로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끝을 예비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 어휘가 가리키는 방향이다. 시작의 무게를 먼저 언급한 것은 이 개념이 단순히 시간적 선후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민중의 속담이 각각 시작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차례로 살핀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천리를 가는 것도 발밑부터 시작한다. 이 문장은 어떠한 큰 일도 조그만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여기서 핵심은 거리의 크기가 아니라 출발점의 위치다. 천리라는 목적지는 발밑이라는 극히 작은 지점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자의 이 발언은 시작을 웅장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미세한 단위로 분해한다. 서양에서는 고대 로마의 경구작가 푸블릴리우스 시루스가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고위에 오르려 하면 최하위부터 시작하라. 이 문장은 노자의 발언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정상을 목표로 설정할수록 출발점은 낮아야 한다는 역설이다. 이 발언이 가리키는 것은 시작의 위치에 대한 규범이다.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판단이 담겨 있다. 시작의 위치보다 시작의 질, 즉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관한 발언도 있다.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이렇게 말했다. 시작을 잘하여라. 그러면 반수 이상은 편해질 것이다. 이와 반대로 출발을 잘못하면 행세를 만회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배우기는 쉽지만 만회하는 것은 어휘 버리기보다 더욱 어려우니라. 무지가 교육보다 더 불경건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학비를 아끼는 사람이 지금도 오히려 있다. 이 발언은 시작의 방식이 이후 전체 과정의 난이도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시작의 실패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회복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소설가 김동인은 벽진 전집에서 시작에 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다. 군자는 일을 하는 데 있어 처음을 도모한다. 즉 시작이라는 것은 원고지에 쓰는 때가 시작이 아니고 머릿속에 생겨나는 때가 시작이라고. 그러면 나는 시작이 완성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떤 힌트가 머릿속에 들어 박히는 순간 벌써 머릿속에는 그 말미까지 생겨납니다. 이렇게 보면 창작에서는 시작이 반 이상이외다. 김동인은 시작의 시점을 물리적 행위 이전으로 소급한다. 시작은 손이 움직이는 순간이 아니라 구상이 발생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상의 발생이 이미 완성을 내포한다는 주장은 창작론으로서 주목할 만한 명제다. 영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시작이 전체의 반이다. 직역하면 시작이 전체의 절반이라는 뜻이다. 이 발언은 김동인의 논지와 연결된다. 시작 자체가 절반의 완성이라면 시작을 미루는 것은 절반을 잃는 것과 같다. 이 격언이 민중 사이에서 유통되어 왔다는 사실은 시작의 무게가 학자나 작가만의 인식이 아니라 일상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한국 속담은 시작의 순조로움이 전체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해돋 찐 아이가 날 때도 굳긴다. 이 속담은 처음 시작이 순조롭지 못하면 내내 순조롭지 못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일이 시작부터 좋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좋지 않다는 경험적 관찰이다. 이것은 시작의 조건이 전체를 규정한다는 인식이며 앞서 플로베르의 발언과 방향이 같다. 또 다른 영국 격언은 첫 시작의 속도에 관해 말한다. 처음에 급히 서둘면 먼 곳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시작의 빠름이 곧 도달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두름과 도달 사이의 역관계는 노자의 발밑에서 시작하라는 원칙과 맞닿아 있다.
시작의 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방식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동서양에서 공유된다. 이와 대비되는 격언도 있다. 처음에 이기면 최후엔 진다. 이 영국 격언은 첫 시작의 성공이 반드시 최종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처음에 유리함이 방심으로 이어지거나 지속적인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 속담 금을 맑았기 외로 질지 바로 질지 모른다도 같은 맥락이다.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첫 시작에는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시작 시점의 형세가 이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토머스 칼라일은 피페의 죽음에서 이렇게 말했다. 불이 빛의 시작이듯이 항상 사랑이 지식의 시작인 것이다. 이 문장은 시작을 인과론의 틀에서 본다. 불이 없으면 빛이 없듯 사랑이 없으면 지식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작은 단순한 선행 조건이 아니라 이후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칼라일은 지식론의 맥락에서 시작을 규정했다. 삶의 시작은 죽음의 시작이다. 이 문장은 유시자필 유종의 명제를 인간의 생애에 적용한 것이다. 시작이 곧 종교를 내포한다는 논리는 동일하지만 삶이라는 구체적 대상에 적용함으로써 시작의 의미를 한층 압축한다. 이것은 시작을 낙관적 출발로 보는 시각과 정반대의 지점에서 시작의 이면에 이미 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시작이 한 주간의 시간 단위에 적용될 때도 유사한 논리가 작동한다. 영국에는 월요일은 일주일의 열쇠라는 격언이 있다. 열쇠는 문을 여는 도구다. 월요일이 열쇠라는 것은 한 주의 나머지가 월요일의 방식에 의해 열리거나 닫힐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작의 성격이 전체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인식을 가장 일상적인 단위에서 포착한 격언이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시작의 위치를 인간 형성의 맥락에서 다루었다. 우리들의 죄악의 부여는 우리들의 제일 어린 때의 버릇부터 비롯하고 우리들의 주요 교육은 유모의 손 안에 있다. 이 발언은 시작이 인간의 가장 이른 시기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습관과 성격의 기원이 유년의 경험에 있다는 것이다. 시작의 시점을 의식적 출발보다 훨씬 이전인 유아기로 소급한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시작의 범위를 가장 넓게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 재현, 이 첫발을 내디디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헤쳐나와 평화로이 곁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령 이 길이 천리나 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국토에 있어 이 시대에 있어 우리 서로가 그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을 역사에 기록해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발언은 시작을 정치적, 역사적 행위로 규정한다. 첫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집단적, 역사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노자의 발밑에서 시작하라는 원칙이 여기서는 역사의 한 장면을 여는 행위로 확장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속담이 시작 이후의 지속성에 관해 말한다. 내천걸음, 이왕일을 시작한 길이라는 뜻이다. 이 속담은 시작의 결정보다 시작 이후의 태도를 가리킨다. 일단 시작한 이상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인식이다. 시작은 결단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후의 지속을 전제한 행위라는 점을 이 짧은 속담이 담고 있다. 동서양의 어록과 속담이 시작을 바라보는 방식은 크게 두 방향으로 수렴한다. 하나는 시작이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작이 이미 끝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인식은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명제의 두 면이다. 시작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양자법원의 표현으로 마무리한다. 유시자필 유종,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침이 있다. 동서양의 어록이 시작의 무게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증언했다면 성경은 그 시작의 궁극적 근원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이 이미 끝을 품고 있다는 김동인의 통찰과 유시자필 유종의 명제는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붙드시는 분 안에서 비로소 그 온전한 의미에 이른다. 발밑에서 내딛는 가장 작은 걸음조차 홀로 던져진 우연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아시는 이의 손안에 놓인 사건이라는 것이다.